자,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딩을 보기 위해서 그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앞서 봤던 이 소스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모라는 이름의 클래스. 이 네모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생성자로부터 받은 가로와 세로 값을 보관해 뒀다가 면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가로와 세로를 곱한 면적을 되돌려 줄 겁니다. 그래서 네모쇼우 같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네모 땡땡이라고 찍고요. 그 다음에 면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 해서 여기서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결과값을 되돌려 받은 그 값을 여기다 화면에다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모고요. 다음에 부피는 클래스는 네모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 조건 프라이빗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바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면이라는 함수 사용할 수 있고요. 네모쇼우라는 이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부피에서는 높이라는 인테저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생성자. 아무래도 이 생성자는 외부에서 이걸 객체로 만들었을 때 외부에서 값을 3개를 넘겨주면은 그 값 중에 가로와 세로 값은 슈퍼 위쪽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네모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끔 해서 그 x와 y 값을 가로와 세로에 넣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z 값 받은 값은 높이에다가 바로 이곳에다 보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피라는 클래스에서는 최적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면이라는 바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면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래서 그 값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높이라는 값 곱해서 최적이네요. 그걸 리턴해 줍니다. 부피 쇼우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건 화면으로 출력하게 되는데 부피 땐땐이라고 먼저 출력하게 될 거고요. 최적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붙인 아버지 쪽에 있는 면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나온 가로와 세로를 곱한 면적, 그 면적에다가 높이를 구한 그 값을 리턴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되돌려 받은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 부피 쇼우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봅시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부피 클래스, 네모 클래스로 확장된 부피 클래스를 분명히 클래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있든 없든 간에 바로 네모를 클래스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new 하고 네모 해서 3과 5 이렇게 쓸 경우, 자, 그렇게 쓸 경우는 지금 요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이 부피라는 클래스는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왜? 저는 이 네모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요것들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성된 것에서 n.네모 show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네모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면적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결과가 네모 15, 3과 5를 넘겨줬으니까 면적 3호 15 이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대신에 부피가 있으니까 부피, 자, 요것을 B라는 이름으로 객체화 시키죠. 자, 부피하고, 자, 생성자에 있는 생성자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3과 5와 그 다음에 6, 높이가 6인 걸로 해서, 자, 그런 다음에 B.하고 네모쇼 호출할 수 있겠죠. 왜? 이 부피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클래스를 만들었었고, 그럼 요 모습이 이제 객체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결국 이것같이
이것까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것들이 모두 인스턴트화 되고 객체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와 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메소드와 필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피 B에 있는, 그럼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사용해 봅시다. 네모쇼.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똑같네요. 아까랑, 그죠? 예, 똑같습니다. 물론 네모쇼 말고 이제 부피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돌리시면은 예, 부피쇼를 호출하게 되고요. 예, 부피쇼를 호출하면 최적을 호출해서 최적은 면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 그래서 3, 5, 15에다 15 곱하기 6을 한 결국 9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출력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뭘 하고 싶으냐면은 아까 여기서 부피로 B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네모 쇼를 하게 되면은 지금 네모 쇼를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보시죠. 자, 여기 네모 바로 요거 보이는 거는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은 네모쇼를 B에 있는 네모쇼, 자, 이걸 전체를 객체로 만들었는데 여기 중에서 요걸 호출한 겁니다. 요 네모쇼를 호출한 겁니다. 그랬더니 네모 땡땡이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걸 호출해서 가로와 세로를 곱한 값 3, 5, 15 그 결과를 되돌려 받고 그걸 출력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런데 이 네모라는 이게 출력이 네모 땡땡 15라고 출력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비 땡땡 15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고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고치면 되겠네 하고서 이 아버지 쪽으로 가서 이거 고치면 되잖아요. 진짜는 너비라고. 그런데 이걸 고치는 순간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객체지향 언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는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식대에서 상속받는 자식대에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너비로 바꾸고자 했을 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함수 오버라이딩입니다. 즉, 이 네모 아버지는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요. 이걸 상속을 받아서 부피를 만들 때, 자식을 만들 때, 부피를 만들 때 바로 요거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똑같은 이름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함수 오버라이딩이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기능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단지 이건 출력의 모습이지만 출력의 모습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 쪽은 건드리지 말고요. 동일한 이름의 함수 메소드를 하나 그대로 자식대에서 만들고서 그 자식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구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함수 오버라이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볼까요? 자, 결과를 네모 지금 15가 나왔었는데, 자, 이제 세로이 하면은 너비 15라고 세로이 정의된 너비 15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너비 15라고 나왔죠. 자, 이런 방법이 바로 함수 오버라이딩이 됩니다.